학창 시절에는 해가 바뀌면 새해 달력을 펼쳐놓고 올해는 빨간 날이 몇 개나 있나 세어보곤 했었던 것 같아요. 빨간 날이 뭘 기념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저 쉬는 날이 많으면 기분이 좋고 가끔씩 빨간 날이 여러 개라도 붙어 있으면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두근거리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빨간 날에는 각자 그마다의 사연들이 있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을 기리는 날도 있고, 한글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도 있고, 하늘이 열린 날도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걸 기념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사연들이 숨쉬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사연들을 들어보려 합니다. 서치워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서치워즈 진행을 맡은 백작가입니다. 오늘도 역시 서치워즈 패밀리 세 분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생활 밀접형 컨텐츠로 항상 저희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죠. 네, 문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데 요즘 네. 수업은 좀 정상화가 됐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네, 온라인 수업 하느라고 아이들이 근데 학교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수업하는 그 시간이라든가 뭐 과제 제출 시간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컨텐츠마다 시간도 다 달라서 복잡해요. 그렇구나. 네. 좀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매크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수업 안 듣고. 아, 벌써? 학생들은 진화한다. 안 듣고 그냥 매크로 돌려가지고 그냥 완료 네. 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또 그거 잡으려고 또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네요, 또. 그렇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왕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불철주야 노력하나요? 항상 영생을 위해서 늘 달리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방법을 못 찾아서. 저번에 그 고민거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얘기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요즘은 잠은 좀 잘 주무시나요? 네, 뭐 똑같아요. 사실 항상 그런 고민하고 있고 네. 어젯밤에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네. 네, 답이 없는 고민을 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얼른 그 고민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치워즈의 귀여운 막내죠? 네. 이제는 우승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민바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바입니다. 서치워즈의 막내이자 우승의 원대한 야심을 품고 있는, 네, 민바입니다. 네, 얼마 전에 캠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포천에 있는 캠핑장 다녀왔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거기가 아버지의 숲이라는 캠핑장인데 되게 특이하죠, 이름이. 아버지의 숲. 네, 숲이 있나요? 그 아버지의 숲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의 숲은 숲은 어떤 어떤 느낌이죠? 뭔가 되게 포근하면서 뭔가 되게 가족적이면서 네, 따뜻하고 뭐 그런 느낌의 캠핑장이었습니다. 네. 춥진 저는 않으셨어요?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왜요? 캠핑장 가면 네. 보통 아버지들이 다 하잖아요. 아, 왠지 그런 걸 의미하는 뜻 같아서 별로 그런 마음에 들지 의미가. 않는데요. 어머니의 숲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오늘 앞에서도 잠깐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 서치워즈 주제가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지만 저희가 잘 모르는 이제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문화권 기념일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조사하시면서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었어요. 뭐, 기념일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지만, 또 모르고 있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다음에 네. 환경 문제에 관한 그런 기념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환경 문제. 네네네. 지구의 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물의 날도 있고, 아무것도 안 사는 날도 있고, 이런, 아, 예, 예, 예. 그러면 세 분이 어떤
어떤 기념일들을 가져오셨을지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문프로님부터 진행해 주실까요? 네, 그럴게요. 아까 백 작가님이 저 생활 밀접형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본의 아니게 또 이런 걸 가져왔네요. 캐릭터를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캐릭터가 잡혀는 이런 데만 관심이 가나 봐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박싱데이 이런 거 아, 아시죠? 네네, 알죠. 네. 쇼핑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규모 할인 행사 날이잖아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영국의 박싱데이가 있다면 중국에는 11월 11일 광군제, 광군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아닌가요? 아, 네,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요. 중국에는 이 광군제가 있는데 이 광군은 중국어로 꽝꾼지에라고 하는데 발음이 이- 좋으신데요. 오. 뭐 튼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나 실제로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 오, 오늘 가산점. 발로 뛰는 가산점 인터뷰. 1점. 사실 전화로 했어요. 근데 이 중국어로 이 꽝꾼이라는 말이 호라비, 독신남이라는 뜻이래요. 호라비의 날. 한자 도금으로는 이게 광곤절인데 가운데 곤자가 막대기, 몽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절곤 이거 할 때 그 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막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11월 11일이 곤 4개가 서 있는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난징 지역 대학생들이 기념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4개 서 있는 모양이라서. 그래서 한자 뭐 뜻으로 하자면 뭐 빛나는 솔로들의 날?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아, 실제로 솔로들의 날인 거예요? 네. 그 호라비라는 뜻이니까 꽝꾼도. 네네. 1월 1일 막대기가 2개 있는 1월 1일을 소광군제라고 한대요. 그리고 3개 있는 11월 1일 여기를 중광군제, 그 다음에 막대기 4개 있는 11월 11일이 대광군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날마다 다 뭘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소개팅이나 파티, 아. 선물 교환 이런 거를 한대요. 굉장히 편리한 날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꽝꾼이라는 말이 호라비 뭐 이런 뜻이니까 좀 어감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쌍스이라고 해서 쌍십일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해요. 10일이 2개 있어서 쌍십일. 대학생들이 그냥 뭐 소개팅하고 파티하고 이러던 날인데 2009년에 알리바바에서 광군절에 물건을 사면서 좀 외로움을 달래라 라는 취지로 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열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들이 물건 사면서 외로움을 좀 달래라, 자기한테 선물해라, 뭐 이런 의미지. 무슨 연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역시 그래서- 알리바바답네요. 네, 알리바바에서 마케팅으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쇼핑을 해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지금은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려요. 그런데 매출은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었어요. 2018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매출이 7조 원 정도 된대요. 하루요? 7조요? 하루에. 네네. 와, 역시 대륙. 할만하네.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 블랙 프라이데이 때요? 네. 아. 네. 2018년에 음.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네네. 매출이 7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쿠팡이 연매출이 확 증가했다 그러면서 7조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연이고 거긴 일이고. 일이고. 너무 사이즈가 다른 거 아니야? 중국의 광군절은 2019년 11월 11일 0시에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해서 알리바바 매출이 1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정도에 도달하는데 단 1분 36초 걸렸어요. 와, 대박이다. 96초 만에 1조 6천억이 매출이 나온 거예요. 와, 스케일이 진짜 다르네. 다르죠? 네. 뭔가 쿠팡 되게 초라해진다.
천억 위안에 도달하는데 16조를 넘기는데 1시간 4분 걸렸어요. 아까 미국이 7조라고 하셨죠? 네. 하루 매출이 7조. 우리 와. 쿠팡은 1년에 7조. 중국은 1시간에 16조. 하루 매출이 궁금해지는데요?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서 엄청나게 큰 전광판에다가 판매 현황, 이 금액을 실시간으로 띄워놓고 중계방송처럼 해요. 매출액을요? 네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네. 2019년 이 하루 매출이 2,684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4조 5천억. 와. 와. 대륙은 달라. 그게 그러면 알리바바의 매출인 거예요? 네. 알리바바의 매출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전체로 하면 엄청나겠네요? 다른 뭐 조그만한 그런 쇼핑몰에서도 뭐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와. 알리바바의 매출인 거예요. 보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게 이게 우리나라가 뭐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사람들 몰려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그러면 다운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나는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광군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작년이죠? 작년 네네, 광군절 같은 작년. 경우에 트래픽이 초당 50만 트래픽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쉽게 50만요? 말하면 예, 어. 1초에 50만 개의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걸 버텨? 중국의 IT 기술력도 어마어마해요. 워낙 시작부터 땅덩어리가 큰 나라였으니까 좀 뭔가 대규모 접속이나 이런 데 좀 최적화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놓기도 했고 그거는 거의 디도스 아닌가요? 그쵸. 디도스 이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빡 된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것만 봐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2009년에 광군제가 시작이 됐는데 10년 만에 첫 해 매출의 4,000배 이상이 늘었다고 해요. 와. 와, 4,000배. 광군제 기간 동안에는 2만 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가 이제 할인 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브랜드도 중국에서 인기 있는 뭐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 그 다음에 또 이랜드 같은 곳에서도 이곳에 참여를 해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곤 한다고 해요. 참여해야겠는데요? 알리바바 산하에 또 뭐 티몰 같은 이런 조그만 그 산하 쇼핑몰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집도 팔아요. 아, 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것들도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을 직접 보지 않고도 잘 팔릴까요? 근데 워낙 싸니까. 경매처럼 올려놓고 거기다가 뭐 입찰 걸어놓고 가서 보든지 할 수도 있겠죠? 이 광군제가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이제 국제적인 성격의 이벤트로 발전하는 추세인데 그 시작할 때 0시에 카운트다운 행사도 이제 막 해요. 그 행사에 데이비드 베컴이나 아니면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이런 해외 유명 인사들도 초청을 해서 카운트다운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해에도 이 매출 신장이 이렇게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세계적으로 좀 시국인지라서.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요? 온라인 쇼핑이니까. 온라인 쇼핑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쯤이면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돼서 광군제 매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업체들의 매출도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기업에서 네. 마케팅의 일환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전 국가가 특히 그 중국 같은 커다란 나라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기념일 같이 됐다는 게 신기하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 그 매출 1위가 미국에서 구매하는 거래요. 온라인 쇼핑이니까. 해외 구매로 매출이 1위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념일 하면 커플을 위한 날들이 많은데, 솔로를 위한 날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면 좀 더 솔로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싶은- 솔로 대첩 했었잖아요. 그거 망했잖아요, 근데. 비둘기만 있었다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민바님이 진행해 주실까요?
오늘 사회자가 백 작가님이잖아요. 네네. 근데 백 작가님이 약간 따뜻하고 뭔가 정겹고 뭔가 그런 내용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초반부터 어필을 좀 하려고요. 저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진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코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코코 엄청 재밌게 봤는데. 거기 나온 노래도 엄청 좋잖아요. 맞아요. OST도 너무 좋고. 그러면 제가 또 설명하기가 쉬워지겠네요.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 법한 기념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바로 코코의 주요 내용이기도 한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입니다. 우리는 항상 되게 글로벌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바로 또 멕시코로 넘어가죠. 잠깐 코코의 내용을 좀 설명해 보자면 뮤지션을 꿈꾸는 소년이 한 명 나와요. 미구엘이라는 멕시코 소년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죽은 자들의 날 축제에서 우연히 사후세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죽은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죽은 자들의 날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은 매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멕시코의 아주 오래된 전통 축제입니다. 하루가 아니네요. 3일 동안 열리는 축제고요. 그래서 10월 31일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요. 11월 1일에는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11월 2일에는 죽은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코코를 보면서 되게 슬펐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네. 사후세계에서 또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거야. 기억해주지 않는 죽음. 거기서 설명이 제대로 나오는데 그 재단에 그 죽은 가족들의 사진을 올려놓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코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이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자기가 살았던 집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길에 꽃잎을 뿌려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단도 만들어 놓는데 재단에 반드시 죽은 사람의 사진과 함께 죽은 자들의 빵이라는 것을 올려 놓는데요. 이게 뭐냐면 코코에서도 뭐 나오지만 그 해골 모양의 어떤 가면을 쓰거나 막 이러잖아요. 코코에서. 네네. 네, 그 해골 모양의 설탕을 넣어 만든 빵이에요. 멕시코 사람들한테 해골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날은 특히 해골 모양의 뭐 장식이나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죽은 자라고 하면 이제 네. 돌아가신 나의 가족이나 뭐 친척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기도 하는데 워낙 뭐 되게 큰 축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가족을 위해서도 빌고 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념을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분 한 분씩 다 제사를 지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요즘에는 그냥 이제 명절에 이제 차례로 그냥 대체하는 집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에 다 그냥 네,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네요. 저는 이게 재밌었던 게 보통 이제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금기시 여기잖아요. 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멕시코에서는 오히려 죽은 자들의 날을 만들어 놓고 이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또 환영하고 함께 즐기는 것에서 네,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분위기가 되게 밝았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축제 같은? 약간 할로윈하고도 느낌이 좀 네네, 비슷한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러네요. 시기도 비슷하고. 맞아요. 할로윈데이도 10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네. 부근이고, 또 할로윈데이의 특징 역시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날이라고 믿는 맞아. 거잖아요. 응, 응. 그래서 애들이 변장하고 사탕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이웃들도 방문하고 뭐 그런 건데, 네. 할로윈데이 같은 경우에는 죽은 이들이 해코지를 할 수 있다고 믿어가지고 변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멕시코는 반대인 거죠. 오히려 이 죽은 음, 자들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환영해주는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할로윈의 분장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지금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 나라가 사실 거의 붙어 있잖아요. 북미, 남미로 되게 가까운데 그 두 나라가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성향들이 그 기념일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해골 복장을 하고 직접 묘지로도 찾아가요. 집의 어, 재단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코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 미구엘이 4, 5세기로 넘어갈 때 그 전 장면이 직접 묘지로 찾아가서 기타를 훔치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거든요. 멕시코의 아주 유명한 그 가수의 기타를. 에르네스토. 네네, 맞아요. 그 묘지로 직접 찾아가서 뭐 어른들을 위해서는 데킬라와 담배를 바치고요.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간다고 해요. 그리고 꽃과 촛불로 무덤을 아주 환하게 장식을 하고 뭐 죽은 이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즐겨 듣던 음악을 듣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우리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금기로 여겨진 죽음이라는 거는 멕시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신들과 가까운 것으로 여기고 축제로 만들어서 그거를 더 승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민족성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왜 남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약간 그런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그 기념일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산점이 될까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을 드러낸다. 혹시 1화, 2화를 못 들으신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1, 2화 때는 우리 민바님이 그닥 의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필 시간에도 저는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셔서 네.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이번 편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의욕이 없는 거를 듣고 싶으시다면 1, 2화를 다시 또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깨알 같은 홍보. 네. 아니,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한 번은 해보고 싶으신가 보네. 네, 욕심이 나더라고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하시는 왕초님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가 저렇게 대놓고 우승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너무 강력해서 좀 미안해지네요. 아하, 그렇군요. 별 말씀을. 항상 왕초님은 이제 오프닝이 화려하시죠. 겸손을 몰라. 오프닝의 스케일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1화에서 뭐 특별한 종교 단체에서는 라일리안 무브먼트나 오음진리교 같은 네. 좀 특이한 교리를 가진 종교를 다뤘었는데, 네. 자, 그런 종교를 모두 합쳐가지고 네.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가 어딜까요? 가장 많은, 전 세계적으로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 기독교 그리스도. 네, 아닐까요? 크리스트 쪽 아닐까? 맞습니다. 1위가 그리스도교. 반전이 없군요. 개신교랑 카톨릭을 모두 합치면 약 23억 명 정도라고 해요. 와, 진짜 많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 정도 되거든요. 와, 거의 3분의 1이네. 진짜. 네, 그렇죠. 엄청 거의 많네. 30%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뭐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성당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 교회 숫자를 보면 항상 깜짝 놀래요. 맞아. 숫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숫자요? 네네. 네, 엄청 많잖아요. 자, 그러면 1위는 우리가 알아봤고, 2위는 어딜까요? 아마 왕초님이 아까 중동이라고 하셨으니까 중동은 한 3위쯤 나올 것 같고 2위는 라일리안 무브먼트? 굉장히 아깝지만 아니에요. 2위는 잘 모르겠는데요? 2위는 이슬람교입니다. 역시 오늘 준비해 오신 게 2위 종교구나. 전 세계적으로 약 18억 명 정도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와, 이것도 엄청 많네. 생각보다 많은가요? 네, 네. 사실 그 이슬람은 저희 주변엔 잘 없으니까. 저도 실제로 신도를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더 많잖아요. 불교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5위 정도거든요. 한 신자는 한 4억 명? 그러면 이슬람교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오늘 질문이 좀 많은데, 이슬람교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말해보실까요, 그러면? 무장단체. IS. IS. 저는 그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예배? 네네.
민바님은 알라. 예, 이슬람교의 유일신 알라. 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 이슬람교 자체가 다룰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한화를 다 써도 사실 다루지 못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기념일과 좀 연관이 있는 라마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음. 기념일이었죠? 라마단 들어봤어요. 라마단 들어보셨죠? 네. 네. 보통 생각하는 게 금식, 아, 맞아. 요거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딱 거기까지. 이슬람교 유래가 이제 무하마드가 아라비아 반도 서부에 있는 한 동굴에서 대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코란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 계시를 받은 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라마단이라고 해요. 무하마드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예요? 무함마드는 이제 흔히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는 하는데 이슬람교의 좀 표현으로 정확히 표현해드리자면 창시자보다는 이슬람교를 알린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다고 해요. 알린 사람. 네. 그러면 그분이 신이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유일신은 알라고 알라가 보낸 사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이슬람에서는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랑 비슷한 건가? 예수도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슬람교에도 가브리엘이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같은 분이에요. 어? 아, 알라라는 분이 예언자 예수를 보낸 거고 그런 것처럼 무하마드도 그냥 알라가 보낸 예언자 중에 한 명인 거죠. 믿는 신은 같고 예언자는 다른 건가? 절대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근데 각 종교가 표현하는 절대적인 존재의 모습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라마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달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고 월을 말하는 거예요. 먼스. 네. 여름, 뭐 더운 월? 더운 월. 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네요. 항상 여름에 있겠네요. 이슬람교가 이슬람력을 따로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달력과는 달라요. 조금 짧아요. 354일, 뭐 355일 요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라마단이 오는 날이 한 열흘 정도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음력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음력이랑 비슷한데 뭐 윤달의 개념 같은 건 따로 없고 그냥 자기들만의 고유한 달력을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건 또 몰랐네. 1년에 열흘씩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354일 정도가 지나면 이슬람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국가마다 있는 종교위원회가 라마단이 오는 시기쯤이 되면 초승달을 관찰을 하게 돼요. 새로운 초승달이 뜨는지 보고 언제부터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 위치에 따라서 좀 달이 보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하루 이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지 메카의 기준을 많이 따라간대요. 메카가 어디죠? 메카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슬람의 최고 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앞에서도 다뤘었는데 예루살렘 이런 데도 저희 나왔었잖아요. 네, 발표 중에. 성지죠. 네. 네. 예루살렘도 이슬람의 성지예요. 거기도?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되는 성지고요. 제1성지가 메카인 거고요. 네, 제1성지가 이제 메카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백 작가님이 예배 많이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아, 네네. 이슬람교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 메카 쪽을 향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와, 하루에 5번이나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메카를 신성시 여기는 건데 요거 관련해서 좀 조사하다 재밌는 얘기를 봤는데 해외에 나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 정확히 알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메카가 어느 쪽 방향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처폰을 쓰던 시절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LG전자에서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휴대폰을 만들어서 엄청 팔았다고 해요. 와. 틈새 시장 공략이네. 틈새 시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 맞아, 18억이니까, 진짜.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어플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어플을 깔면은 이제 알 수 있다고 해요. 아, 이 메카라는 지역 도시 이름이 그래서 그 성지라는 말의 고유 명사처럼 된 거네요. 맞아요. 우리 뭐뭐의 메카 뭐 이렇게 맞아. 말하잖아요. 그 메카가 바로 이 메카예요. 근데 우리가 라마단 일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라마단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 예, 이게 하루가 아니라는 건데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이 3일이었나요? 네, 3일이야. 라마단 한 달입니다. 아, 더운 달. 아, 그러네.
이게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딱 한 달이에요. 30일, 31일 요 정도 돼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 진짜? 단식을? 네, 신자들은 이 한 달간 음식도 못 먹고 물도 안 돼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분들은 침까지 삼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흡연도 안 돼요. 그리고 성관계도 가질 수 없어요. 아, 그러면 이슬람에는 특정 달에는 애들이 하나도 없겠네. 매년 바뀌니까. 그렇구나. 아. 사람이 한 달간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기간 동안, 라마단 기간 동안 해가 뜨는 시간에 이런 행동들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해가 떠 있는 기준이 검은 실, 흰 실 구분이 안 되면 해가 진 거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연적이네요. 달 관찰해서 날짜도 정하고, 낮밤 바뀌는 것도 실로 구분하고. 백 작가님이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라마단 기간이 우리가 쓰는 달력을 기준으로 하면 겨울에도 올 수 있고 여름에도 올 수 있잖아요. 네네. 겨울에 왔을 때를 보면은 뭐 2001년도 같은 경우는 라마단 기간의 시작일이 11월 16일부터 한 달간이었어요. 겨울은 사실 해가 짧아서 네네. 좀 그러려니 하는데 네. 여름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한여름인 7월 20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이 길 것 같아. 하루에 14시간 동안 낮이 지속되기도 한다고 해요. 와, 아, 힘들겠네요. 저의 섣부른 판단이었네요.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2012년도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런던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러면 선수들, 전체 참가 선수 중에 한 30%가 이슬람 신도였거든요. 아, 그러면 낮 동안, 네, 이분들은 뭐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심지어 물도 못 마시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경기를 위해서 규율을 위반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그 올림픽 주최 측에다가 일정 조율을 요청했는데 그런 건 들어주지 않았고 이제 야간에 식사할 수 있게 24시간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줬다고 하는데 힘들었겠다. 물도 못 마시는 건 너무 힘들었겠다. 그니까. 근데 올해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요? 네, 올해요. 코로나? 그쵸, 코로나. 올해 라마단 기간 시작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23일이에요. 지금 하고 있겠네요? 일주일 전에 시작을 했어요. 아, 라마단 기간 동안 이제 낮에는 금식하고 좀 금욕하고 막 겸손과 순종을 새기는 건데 밤이 되면 이게 축제가 돼요. 낮에 억누르고 있던 욕구가 폭발을 하는 거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뭐 함께 기도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면 사람들의 접촉이 많아지고 이래서 좀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시장이랑 상가 같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라마단 기간에 음식물 소비량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낮에 배고프니까 밤에 더 먹게 되잖아요. 아니, 그치. 뭔가 종교적으로 금욕하고 네. 절제하고 뭐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그러게요. 폭발해버리네. 어. 밤에도 좀 경건하게 몰래 먹고 이럴 줄 알았더니 축제를 한다고요? 이게 또 권능의 밤이라고 해서 밤새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날로 좀 보는 날이 있어요. 정말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하다 보니까 네. 위험하네. 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니파랑 시아파라는 계파가 있는데 계파에 따라서 날짜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수니파는 27번째 밤, 뭐 시아파는 23번째 밤이라서 뭐 우리나라 날짜로 따지면은 5월 19일, 5월 16일이거든요. 이때가 정말 고비가 아닐까. 아, 그러면 지금 수니파랑 시아파가 이슬람 그 종교의 계파인 거예요? 네, 맞아요. 무장단체 그 파가 아니라? 그 무장단체 파가 어. 이슬람 안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두 집단이 막 전쟁도 하고 한다고 들었어요. 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 라마단 기간이 이제 끝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문프로님이 광군절 얘기해 주셨죠? 네. 이슬람의 광군절이 시작됩니다. 정말? 아, 뭐야, 보상 소비예요? 이 라마단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일간 오. 이드 알피트르라고 하는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라마단 끝났으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도 들뜨고 이제 좀 억눌러져 있던 그런 것도 풀리고 하니까 음.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랑 많이 다른데요?
아니, 이쯤 그러니까. 되면은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더 금욕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러게.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 음식점이나 쇼핑센터의 매출 규모가 연 매출의 30% 정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와. 이 3일 동안. 와. 아까 관군제랑 비슷하네. 어. 대규모 세일도 많이 하고 또 기업들이 일부러 신제품 출시를 이때 맞춘다고 해요. 차라리 금욕하지 말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신자가 많은데 저희는 아는 게 정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그니까요. 몰랐네요. 어. 조사하면서 진짜 처음 들어본 게 대부분이었고 왕초님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음. 라마단이 생소한 것도 있는데 이슬람교 자체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아무래도. 아까 문프로님이 말씀하신 IS도 그렇고 또 여성 인권 문제가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종교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고 느껴서 나중에라도 한번 좀 이슬람교에서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맛보기로 라마단을 가져와 봤고요. 일단 라마단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좀 코로나의 슈퍼 전파라던가는 좀 큰 이슈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공익적인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포장.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왕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라마단이라는 이름을 들어봤고 그냥 단식하는 날까지만 알았었는데 이렇게 내용 가져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께서 오늘 가져오신 얘기 굉장히 재밌게 신기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어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내가 야심을 드러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문프로님부터 뭐 소감이랑 같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생활 밀접형으로 관심이 가서 자꾸 이런 거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도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항상 문프로님이 가져오시는 건 되게 공감이 많이 돼서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민바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저는 충실했습니다. 오늘 사회자인 백 작가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어떤 느낌대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를 가져와 봤고요. 잊고 있었던 코코의 명장면들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네. 코코에 묻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굉장히 잘해주신 왕초님. 아슈아드 안나 알라하 일랄라와 아슈아드 안나 무함마단 라술룰라. 뭐라고요? 깜짝이야. 이게 뭐냐면 뭐 하시는 거예요? 발음은 정확하지 않은데 네. 저도 한글로 돼 있는 걸 읽은 거라 이게 네. 나는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임을 간증합니다. 라는 이슬람에 입교하기 위한 그 의식에 쓰는 말이래요. 또 그걸 조사를 해오셨구나. 예, 이 언어조차 낯선 이 이슬람교. 혹시 듣고 계실 이슬람 신도분들께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음 때문에. 아, 맞다. 나는 그래도 인터뷰도 하고 발음도 들었는데. 아, 그러네. 아까 그 말씀 안 하셔가지고 까먹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주위에 이슬람 신자분이 없어가지고, 예, 다음번에 찾으면은 인터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너무 모르지 않나, 우리가 이슬람에 너무 오해하고 있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중에 꼭 한번 이슬람에 대해서 깊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이 라마단 기간에 코로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1등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는 지금 마음속에 오늘의 우승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빨리 고르셨네요. 네. 조금 헷갈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피아라 해주시는 그 얘기를 듣고 결정을 했어요.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우승자는 민바님입니다. 저요? 축하합니다. 아, 진짜요? 와, 이건 약간 내용보다 감성이 이긴 것 같은데? 뭐 하나 줬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니까. 옛다.
해라 막 이런 느낌인데. 오늘 시작할 때 네. 민바님이 너무 적극적이셔서 오히려 저는 아, 오늘 저걸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기 문프로님께서도 막 발음까지 조사해 오시고 중국어 발음 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려주시겠어요? 뭐였죠? 왕꾼지? 빵꾸제. 굉장히 열심히 조사해 주셨고 왕초님도 굉장히 의미가 좋은 마무리를 네. 잘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흔들렸지만 아, 역시 저는 감성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네. 뭐 이슬람 그 무슨 말이에요? 아랍어? 난 저것 때문에 1등 할 줄 알았어. 제가 워낙 그 영화 이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제가 그 코코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에서 그런 내용을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민바님께 우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다른 여러 나라의 특별한 기념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념하는 대상이나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무언가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의미는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념일을 챙기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거창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지인들과 뜻깊은 기념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서치워즈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서치워즈를 들으실 수 있는 채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치워즈는 팟빵, 유튜브, 팟캐스트,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